해결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도서관 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서점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아이들 쭉 앉아가지고 책 보거든요. 뿌듯하시죠? 가서 살펴보세요. 10명이 앉아서 책을 보면 10명이 다 만화책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명씩 줄글 보는 아이 있어요. 근데 어김없이 한쪽에서 엄마가 째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학습 만화가 나쁜 책인가요? 좋은 책인가요? 사실 근데 학습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성장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잘 안 커요. 학습 만화를 통해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서력이라고 하죠. 력이라고 하는 말은 근력을 이라는 말과 같아요. 독서를 근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조금 해결책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근력의 수준, 독서 근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줄거리를 주면 읽나요, 못 읽나요? 읽긴 하지만 귀찮아요.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독서력이 커지지 않아서 이 만화책을 해결책이에요. 만화책을 확 익혀가지고 만화책을 떼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줄거리나 그 책을 좋아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좋아하는 감정.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많이 읽는다고 많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면 뭔가 내가 성과를 내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과가 언제 나냐면 우리도 알아요. 책 한 권 읽고 덮으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책 한 권 읽고 한번 독서 감상을 한 번만 써보세요. 그 책은요 인생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꺼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책 안 좋아하면 읽어주세요.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만 계속 읽어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같이 읽어요. 계속 읽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야기하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책 읽는 것보다 책 읽는 거 좀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글 쓰는 거죠. 글 쓰는 거 꺼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아이들이 글 쓰는 걸 그토록 싫어하는가 봤더니요. 글 쓰는 자체가 싫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가 쓴 글을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그런데 자기한테 왜 이렇게 짧냐 그런데요. 두 번째는 글씨가 이게 뭐야 그런데요. 세 번째는 맞춤법이 틀렸잖아 빨리 안 고쳐 그런데요. 네 번째는 문장이 연결이 안 되잖아 제대로 안 써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글 쓰는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글을 잘 쓰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잘 쓰는 글은 오랜 시간 축적된 과정이 있어야만 잘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잘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축적된 게 없는데 어떻게 잘 써요? 그러니까 잘 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돼요. 뭐냐면 좋은 글 쓰는 법을 가르쳐요. 좋은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좋은 글을 쓰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럼 좋은 글은 어떤 글일까요? 알려드릴게요.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면 자,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감상문을 썼어. 누군가가 읽어. 엄마든 친구든 선생님도 읽어요.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쓰면은 좋은 글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난 정말 궁금해라는 태도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었어요? 그럼 아까 어머님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안 읽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해.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근데 우리는 책을 읽고 나서 늘 테스트해. 제대로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테스트하면 안 돼요. 테스트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었지만 책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 없고 100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궁금해.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해줄래? 라고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엄마한테 한번 소개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요. 이 책 왜 선택했어? 읽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책의 저자를 알면 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는 만남이거든요. 네 번째는 이 책 내용을 한번 조금 엄마한테 아까 한 문장 말고 한 5문장 정도로 소개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줄거리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궁금하니까 내용 좀 소개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책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법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통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되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물어봐 줘야 되죠. 책을 읽으면서 화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니 짜증나거나 억울했거나 통쾌하거나 이런 감정을 느낀 게 뭐니? 라고 물어봐 줘야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니? 전에는 잘못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변했네? 아니면 어떤 교훈을 얻은 건 없니? 이렇게 물어봐 줘야죠. 7번째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어떤 경험이 떠올랐던 거 있니?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그리고 아니면 나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경험 있니? 이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책 다 읽은 다음에 궁금한 게 있었니? 더 찾아보고 싶은 건 있어? 이건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관점의 확장. 그런 것들도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책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추천, 비추천 이거 아이들 좋아하죠? 추천 누구에게? 왜 이걸 추천해주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들을 다 기록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일주일에 거의 한 2편 정도를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89편 정도 올라갔어요. 어머니도 뒷모습 나오지만 오늘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잘 편집해서. 얼굴은 안 돼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보면은 이제 메타코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메타코칭 검색을 하시면 오늘 제가 드렸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도 그 메타코칭에서 지금 89편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한 10분짜리도 계속 올리고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즘 올리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 공식 만드는 3가지 비법, 중학교 때 공식 만드는 3가지 비법 중에 지금 1편까지 올라가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편 올라갑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진짜 궁금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원리적으로는 이해되셨죠? 근데 실제로 누군가가 이거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